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1.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구단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혁 행보를 행하는 차기 왕위 계승권자이자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독재자일 2, 3, 4, 5로 왕자만 수백 명이 있는 숨막히는 권력 다툼으로 점철된 사우디. 왕가에서 치밀한 모략과 음모로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1인자로 올라선 권모술수의 화신 같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항상 그렇듯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암살이나 납치 같은 무리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약간 살집이 있는 이른바 후덕한 몸에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잇몸이 드러나도록 짖는 한바구음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인상은 좋은 편인데 하는 짓은 매우 야심차고 비정하여 외견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인물을 빈 살만 왕세자라고 지칭하는데 빈 살만은 이름이 아니라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름은 무함마드이다. 사실 왕세자 즉위 이전 국방장관 시절에는 무함마드라고 제대로 표기한 기사가 검색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로는 빈 살만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아마도 전임 왕세자 이름이 무함마드 빈 나예프였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 듯하다. 서구식 이름에서 앞부분이 이름 뒷부분이 성의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뒷부분 이름이 공식 석상에서 더 격식 있게 쓰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탓에 흔히 저질곤 하는 실수인 듯도 하다. 예컨대 오사마 빈 라덴도 흔히 줄여 부를 땐 빈 라덴으로 불리곤 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오죽하면 뭐든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다고 별명마저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릴 정도. 국방장관에 이어 총리 겸 왕세자로 실질적으로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 아버지가 여전히 국왕이긴 하지만 87세의 고령이기 때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구단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혁 행보를 행하는 차기 왕위 계승권자이자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독재자일 2, 3, 4, 5로 왕자만 수백 명이 있는 숨막히는 권력 다툼으로 점철된 사우디. 왕가에서 치밀한 모략과 음모로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1인자로 올라선 권모술수의 화신 같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항상 그렇듯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암살이나 납치 같은 무리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약간 살집이 있는 이른바 후덕한 몸에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잇몸이 드러나도록 짖는 한바구음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인상은 좋은 편인데 하는 짓은 매우 야심차고 비정하여 외견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인물을 빈 살만 왕세자라고 지칭하는데 빈 살만은 이름이 아니라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름은 무함마드이다. 사실 왕세자 즉위 이전 국방장관 시절에는 무함마드라고 제대로 표기한 기사가 검색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로는 빈 살만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아마도 전임 왕세자 이름이 무함마드 빈 나예프였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 듯하다. 서구식 이름에서 앞부분이 이름 뒷부분이 성의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뒷부분 이름이 공식 석상에서 더 격식 있게 쓰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탓에 흔히 저질곤 하는 실수인 듯도 하다. 예컨대 오사마 빈 라덴도 흔히 줄여 부를 땐 빈 라덴으로 불리곤 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오죽하면 뭐든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다고 별명마저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릴 정도. 국방장관에 이어 총리 겸 왕세자로 실질적으로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 아버지가 여전히 국왕이긴 하지만 87세의 고령이기 때문 1985년 8월 31일 살만 빈 압두라지즈 왕자와 그의 세 번째 아내 파다 빈트 팔라 알리슬레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살만 왕자는 히슬라인 왕자비 사이에서 총 6명의 자식들을 두었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은 개 중에서 장남이었다. 하지만 살만 왕자가 그전부터 왕비와 첩시들이 많았던 탓에 전체적으로 보면 8번째 자식이자 7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빈 살만의 어머니는 교육열이 매우 강했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반드시 겸상을 시켰다고 한다. 아버지는 정이 많은 성격이어서 기부를 자주 했는데 그게 걱정된 15세의 빈 살만은 장사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16세 생일 이후로 가지고 있는 금과 폐물 등을 팔아 투자를 했고 엄청난 개인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국내 대학인 킹 사우드 대학교에 수석 입학하여 아버지의 총애를 얻었다. 대학교를 전체 사위로 졸업한 이후 사우디 정부를 돕는 민간 컨설턴트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았다. 대학생 때부터 아버지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것이 많아서였는지 2009년에 당시 리야드 주지사였던 아버지의 특별 고문역으로 직업 정치에 입문했다. 리야드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킹 압두라지즈 연구보존재단의 이사장, 특별 고문 등 다양한 직위들을 꿰차면서 점차 권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 살만 빈 압두라지즈와 함께 리야드주에 대부분 거주하는 수천 명에 달하는 사우디, 배다른 왕자들의 부패와 갑질 같은 왕실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는 공식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들을 단속하는 역할에 앞장서서 사우디의 젊은이들에게 민심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함마드 빈 살만은 권력 좀 있는 왕자의 아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왕세제였던 술탄 빈 압두라지즈 왕자가 2011년 10월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왕세제가 된 나예프 빈 압두라지즈 왕자마저도 건강 악화로 연달아 사망하면서 아버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왕자가 마침내 새 왕세제로 등극하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지위도 껑충 뛰어오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 23일에 압둘라 국왕이 세상을 떠나자 살만 빈 압두라지가 새로운 국왕이 되었고, 무함마드 빈 살만은 실질적인 2인자 위치의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살만 국왕은 즉위 직후 전 왕세자였던 나예프 빈 압두라지즈 왕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물론 살만 국왕 역시 마음이야 제 아들을 왕세자로 임명하고 싶었지만 아직 왕위 계승 구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조의 균열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를 자리에 앉혔던 것. 대신 마음속에 점 찍어두고 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를 권력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각종 권한들을 몰아줬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예멘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2014년 말에 시아파인 후티가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만수르 하디 대통령과 내각이 총사퇴를 당하자 바로 인접한 순위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상이 걸린 것.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국방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해상 봉쇄였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티를 몰아내고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키고 싶었지만 후티의 반발이 지나치게 거셌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시아파 국가 이란이 후티를 원조해주면서 기나긴 소모전으로 끌려 들어가고야 말았다. 2015년에는 반테러 활동 및 DIS 군사 개입을 위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34개국이 참여하는 이슬람 대테러 군사동맹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사령부는 리야드이다. 살만 국왕이 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를 일단 왕세자로 지명하긴 했다지만 형제간 암투가 횡행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친아들도 아닌 조카가 왕세자 자리에 앉아있는 게 국왕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결국 2017년 6월 21일 살만 국왕은 빈 나예프 왕자를 폐하고 친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를 새 왕세자로 봉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사실 국왕의 친아들도 아니었던 빈 나예프 왕자가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날 거란 관측은 2015년부터 쭉 제기되어 왔던 추측이었다. 어쨌든 이에 따라 왕위 계승에 있어서 세대 교체는 물론이거니와 사우디아라비아 토대 계승 이후 두 번째로 부자 상속까지 확정지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마침내 왕세자 자리에 올라가자 국제적으로도 그의 왕세자 즉위에 축하하는 말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으며 무함마드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응, 카타르와의 외교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당시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인데, 무함마드 왕세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북한 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립서비스도 했다. 한편 기존 왕세자였던 빈 나예프 왕자는 꼴이 꽤나 비참해졌다. 3월 6일 미영 언론이 빈 나예프 왕자의 체포를 보도한 뒤 왕명에 따라 모든 직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이래로 아직까지도 왕궁, 감옥의 삼촌이나 이복 형제 등 인척들과 함께 사실상 감금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은행 계좌는 2017년 완전히 동결당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국하는 게 금지당했을 정도니 정말 완벽하게 몰락했다고 보아도 좋을 수준이다. 뉴욕타임스는 빈 나예프 왕자가 몇 시간 동안 제 의지에 반하여 왕좌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왕세자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숙청의 고삐를 놓을 생각이 없었다. 빈 나예프 전 왕세자야 쫓겨났다지만 전대 국왕이던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의 파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 새롭게 왕위에 즉위한 살만 국왕 역시 전대 압둘라 국왕의 파벌이 안 입고 왔던 건 마찬가지였던 터라 왕세자를 도와 압둘라 파벌을 쓸어버릴 작정에 나섰다. 그리고 이 압둘라 파벌과 무함마드 왕세자 사이의 갈등이 한 번에 터져나온 대사건이 바로 2017년의 왕족 숙청이다. 2017년 11월 4일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체포해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해버렸다. 사우디 은행은 2천여 개가 넘어가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혹시나 개인용 제트기로 도망칠까봐 공군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왕자 11명이 한꺼번에 줄줄이 잡혀들어왔고 4명의 장관들이 체포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숙청 대상으로는 억만장자 사업가였던 알 왈리드 빈 탈랄 압둘라 전 국왕의 아들인 무타이브 빈 압둘라 왕자, 투르키 빈 압둘라 왕자 등으로 사우디에서도 한나라탄다는 인물들이 모두 구금당했다. 심지어 구금당한 건지 죽은 건지 확실하지 않은 인물도 있다. 전 파우드 국왕의 아들 압두라지즈 빈 파우드 왕자가 군인들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당했다는 루머가 있었고 만수르 빈 무크림 왕자도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격추당해 사망했다는 말까지도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왕세자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숙청의 고삐를 놓을 생각이 없었다. 빈 나예프 전 왕세자야 쫓겨났다지만 전대 국왕이던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의 파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 새롭게 왕위에 즉위한 살만 국왕 역시 전대 압둘라 국왕의 파벌이 안 입고 왔던 건 마찬가지였던 터라 왕세자를 도와 압둘라 파벌을 쓸어버릴 작정에 나섰다. 그리고 이 압둘라 파벌과 무함마드 왕세자 사이의 갈등이 한 번에 터져나온 대사건이
바로 2017년의 왕족 숙청이다. 2017년 11월 4일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체포해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해버렸다. 사우디 은행은 2천여 개가 넘어가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혹시나 개인용 제트기로 도망칠까봐 공군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왕자 11명이 한꺼번에 줄줄이 잡혀들어왔고 4명의 장관들이 체포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숙청 대상으로는 억만장자 사업가였던 알 왈리드 빈 탈랄 압둘라 전 국왕의 아들인 무타이브 빈 압둘라 왕자, 툴키 빈 압둘라 왕자 등으로 사우디에서도 한나라탄다는 인물들이 모두 구금당했다. 심지어 구금당한 건지 죽은 건지 확실하지 않은 인물도 있다. 전 파우드 국왕의 아들 압두라지즈 빈 파우드 왕자가 군인들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당했다는 루머가 있었고 만수르 빈 무크림 왕자도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격추당해 사망했다는 말까지도 있다. 2020년대에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친미,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탈미국,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탈미국 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비슷한 예시로는 튀르키예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4년 국제유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여타 산유국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줄이는 식으로 사우디 측의 뒤통수를 쳤다. 2016년 1월 기사 참고로 아랍 왕정 국가들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하고도 손을 잡는 마당인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행보는 사우디 입장에서 배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그렇게 티격태격 했던 것도 카쇼기라는 언론인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왜 해달라는 대로 해뒀는데 보상이 없어. 너희들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보상해주기 힘들어라는 제스처를 표현한 차원에 가까웠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